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판더에 이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의대를 2,000명을 이제 증원 확정한다 해가지고 이제 지방 거기 뭐 국립대라든지 해서 몇 명 의대가 확정이 됐죠. 대표적으로 정말 충북대, 그다음 경상국립대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대를 증원하고 나서 이제 어떤 점들을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는지 자, 그 점에도 후속 방송으로 오늘 지금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대가 이제 증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떠오르는 학과가 생겼지.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시고, 의과학과가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의과학과가 아마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 판더에 이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지금 이제 올해 스카이가 지금 의사과학자 양성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정부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해서 의사과학자 양성에 지금 속도가 현재 붙고 있는데요. 의사과학자란 것은 무엇이냐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연구에 중점을 두는 의사이자 과학자이죠. 그래서 보통 노벨 생리의학상 들어보셨죠? 그래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절반이 의사과학자이고요. 그다음에 3년 전에 정말 지금도 그 코로나19로서 좀 걸리신 분도 계시지만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바로 의사과학자를 주도했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우리 한국의 의사과학자의 박차를 더 깊이 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 그 대한민국의 의사과학자는 의사가 1% 미만으로 매우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과학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양성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스카이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금 2025학년도에 의과학과를 신설해서 50명 정원을 정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과학과를 신설해서 거기서 50명을 우리는 추가로 받으면서 의사과학자 양성하겠다라고 지금 서울대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서울대 관계자가 말하기를 의과학과는 15년간 연구해온 노하우가 있다. 학과를 잘 설계해서 의사 면허가 있어도 의과학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러한 의과학자를 키우는 게 선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과연 고대는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을까요? 자, 고대도 2026학년도 도입을 목표로 의사과학자 양성 트랙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기존 의대를 6년제 통합교과 과정으로 운영하면서 교과 과정에서 그 안에 두 가지 트랙, 의사과학자 양성도 준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역시 이제 교육비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 10% 정도를 운영하다가 3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는 원래 의사과학자 양성에 수년을 힘써왔습니다. 근데 연대의료원 관계자가 말하기를요, 기존부터 의사과학자를 육성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는 교육부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의대 증원과는 별개로 의사과학 양성은 학교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의과학과가 나와서 생기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당연히 의과학과 학과의 신설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최상위권은 당연히 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미 의대 증원 자체가 현재 의대를 뭐 2,000명 증원했잖아요. 의대 증원 자체가 최상위권부터는 일단 내려는 합격선 하락으로 입시 지형 변동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의대가 약간 입시 커서 떨어지게 되면 치대, 약대, 뭐 한대, 수여가 이공계 차례서 조금 내신 커지 떨어지겠죠. 이처럼 합격선 하락은 이제 우리가 피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의과학과 신설이 되면 정말 합격선에 매우 촘촘한 최상위권의 경우는 입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트렌드가 이제 서서히 불게 되면 우리 재수생들, 그 다음에 그와 관련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 역시 의대에 도전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의대를 준비하는 중 우리 어머님들 계실 게 의대 증원 확정되니까 지금 지방으로 이민 가겠다는 문의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의대를 준비하시기 전에 좀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님들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당연히 지방이니까 지역 거점 국립대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지방 의대를
꼼꼼히 자료 수집하실 거예요. 어떤 배정된 정원이라든지 지역 인재 세부 사항, 특히 정말 지방 의대 관심 쏠리기 때문에 경쟁률도 보셔야 되고요. 전형 방식이라든지 항상 최신 입시에 우리 어머님들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죠. 고등학교를 지방으로 간다고 해서 당연히 의대 직윤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지역에서 6년간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해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항상 이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우리 아이가 다 의대를 갈 거야, 의사가 되고 싶어라는 그런 학생들 다 있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데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가, 그래, 어디 지역으로 가고 싶은 건지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수도권 지역으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의대를 학종 선발을 많이 하죠. 그 다음 지방 의대 같은 경우는 무엇을 선발하죠? 직윤, 즉, 교과 선발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지방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가 무조건 그렇다 생활기록부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생활기록부를 관리를 하면서 직윤도 지원하고 학종도 당연히 두세 장은 지금 올려서 이제 지원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여러분들은 좀 많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중1 때부터 거기서 지방에 다녀야 된다 가장 했을 때 단지 지방으로 이사 간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정말 과연 내선을 잘 유지하고 수능 체제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도 반드시 우리 어머님들이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서울 쪽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그런 뭐 그다음에 경기도권 쪽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지금 이제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지방으로 보낼 것 같을까 이런 게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가 당연히 좀 초등학생이고 그다음 그 정도 아이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공부를 잘하는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아이는 교육 환경이 좋은 그런 환경이 있고 그 환경에 잘 적응했기 때문에 아이는 그 교육 환경 내에서 공부를 잘 진행하고 착실하게 지금 성적이 반영되어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환경이 바뀌었을 때 한번 그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이사를 가서 아이 뭐 막무가내로 알아보고 뭐 준비하면 되고 그때부터 조사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일단은 아이가 생활 패턴을 깨시다 보니까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동기부여, 그다음 경쟁 심리도 적절히 유지하면서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미리미리 계획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점 준비합니다. 한번 봐볼게요. 지금 뭐 경기도 쪽이라든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시동에 있는 아이들의 그런 로드맵을 지금 수업 패턴을 따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시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 의대를 간다라든지 서울대 카스테를 간다라면 처음부터 어떻게 준비하냐면 5살 때 영어 유치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살 때 뭐 하죠? 6살에서 7살 때 이미 미국 교과서 교재에 들어가고요. 사고력 수학에 들어갑니다. 뭐 7살 때. 그런데 이 사고력 수학의 말 그대로 뭐냐면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술식 사고력 수학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 아이들이 7살 때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독서 논술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해력 중심의 독서 학습이 들어간다는 점이죠. 근데 이 문해력 중심이 정말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고리타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의대를 준비한다라든 어떤 무엇을 준비하든 간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수학적 사고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선행학습도 중요한데 저는 항상 그래요. 문해력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문해력에 받쳐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수학적 사고력을 끌어올린다 한계가 있고요. 선행학습으로도 끌어올린다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제가 긍정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해력이 부족하면 이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아이가 문해력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는 초등학교 때 몰라요. 중학교 때 몰라. 언제 나는 고등학교 때 알게 돼. 그러면 고등학교 때, 우리 아이가 문해력이 부족하네. 그때 문해력을 뭐 준비할 수 있을까? 전혀 준비를 못 한다라는 말을 미리 준비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7세 때부터 문해력 중심 독서학습 들어가니까 이 점이 아이들이 끌고 오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굉장히 어떤 학과를 준비하든 간에 그 점이 그대로 반영되는 케이스가 나온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 무엇을 할까요? 그게 11세 때, 이제 11살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 내신이라든지 수능,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이런 아이들 역시 서울 쪽에 있는 의대도 준비하죠. 그럼 당연히 어디도 준비할 거, 내 지방 의대도 같이 준비를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 좀 고려했을 때,
과연 우리 아이가 지방에서도 이 정도 교육은 아니지만 그 정도, 이 정도의 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잘 조성돼 있는지, 그 다음 그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 이 점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다음 학교 분위기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이의 동기부여와 경쟁 심리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거기에서 도태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더구나도 무엇이 올 수 있죠? 아이가 사춘기가 한번 오다 보면 그때는 더 차후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꼼꼼히 조사하고 계획하실 필요 있다라는 점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의과학과의 신설학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지방으로 의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지역 이제 자격 요건, 해당 지역의 요건 학업 성수도, 학교 교육 수준, 교육 환경, 사교 기회 이런 점들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방으로 이민을 가지고 있다, 아니 의과학과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잘 계획해서 꼭 목표를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